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교를 다녔지만 과에서 인기가 많았던 남편, 그리고 조용히 다니길 좋아했던 저는 대학 시절에는 접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선배였는데 저는 남편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남편은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평판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모두가 두루두루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인기도 많았죠. 그러나 제가 입학했을 해에 신입생만 3명을 만났다는 소문이 돌아 밝은 만큼 가벼운 사람이구나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졸업 후 취업한 직장에서 워크숍으로 갔던 리조트에서 우연히 남편을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직접 마주해본 남편은 제가 가졌던 편견과 밝은 겉모습과는 다르게 속은 깊고 진득한 사람이었습니다. 3명을 만났다는 소문도 결국엔 과장된 것이었더라고요. 그렇게 리조트에서 만남을 시작으로 저희는 번호를 교환하고 자주 만나고 데이트를 하며 자연스레 감정이 싹텄고 큰 싸움도 다툼도 없는 무난한 1년 연애 후 결혼을 했습니다. 첫 문제는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릴 때 생겼습니다. 남편에게는 굉장히 중성적인 이름의 친구가 있었는데 연애할 동안엔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로는 그 친구가 낯가림이 굉장히 심하다. 그리고 사람에 만나는 것에 치여 새로운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해서 친구가 몇 없다. 일도 안 하고 집 밖으로 잘 안 나오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끌고 나와야 나온다 했습니다. 남편은 보통 일주일에 2번은 그 친구가 껴있는 친구들을 만났고 그 친구들을 만나서 놀 때는 보통 PC방에 남거나 자취를 하는 그 친구가 집에서 술을 먹거나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남자인 친구겠거니 했고 PC방이나 집에서 술 정도는 건전한 취미생활이라 생각해서 크게 터치한 적도 그 친구에게 악감정을 품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친구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청첩장도 본인이 직접 전해주면 되겠다는 남편에게 그래도 친한 친구인데 직접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며 설득해 그 친구를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네 갈비집에서 처음 만나게 된 그 친구는 여자였습니다. 생긴 것만 보면 정말 연예인 뺨칠 정도로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당황한 마음에 그날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귀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게 식사를 끝마쳤습니다. 언짢아 보이는 제 모습에 남편이 허둥지둥하며 저 친구가 이름이 좀 남자 같지? 원래 저 이름이 아닌데 개명했어 하며 해명을 했습니다만 사실 썩 그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여자였다라는 사실만 제외하면 그 친구분은 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신뢰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의 결혼을 너무 축하해줬기 때문에 제대로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던 내가 잘못했다 합리화하며 그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혼 후에 생겼습니다. 신혼여행 후 남편의 친구들을 불러한 집들이에 그 친구분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아직 제가 낯설어서 그렇다는 말에 그저 그렇구나 하고 넘겼죠. 집들이 분위기가 무르익고 하나둘 취하는 친구분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분이 술에 취해 그 친구분 이름을 말했고 짧은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나 술에 취해 살이 분별이 안 되던 그 친구분이 폭탄 같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전 듣고 그 자리에서 표정 관리가 안 되고 하체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사친은 남편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24살까지 약 6년을 연애한 사이였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에 너무 화가 나 집들이 분위기는 자연스레 가라앉았고 남편의 친구들이 허둥지둥 술에 취한 친구를 데리고 집으로 갔을 때 남편에게 이 말을 설명해라 하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친구와 6년 연애한 거 맞고 어린 시절 연애라 연애한 것 같지도 않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나요? 24살이면 어린 시절인가요? 서로 권태기가 와서 헤어졌는데 아무래도 친구가 많이 겹치다 보니 연을 끊을 수 없었고 그 친구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겨 힘들어할 때 친구로서
많이 우리를 찾았다. 개명도 그때 한 거다. 그래서 이어진 인연이다 라고 하더군요. 정말 친구 이상 이하의 감정도 없다라면서요. 그때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바보 같았던 저는 뒤풀이 때 그분이 선을 넘지도 않았고 정말 친구로만 보였던 그 모습에 한 번 더 넘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겼으니 남편은 자연스레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었고 일주일에 2번씩 만나던 만남이 일주일에 1번, 2주에 1번, 한 달에 1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때 발생했습니다. 하루는 남편과 자려고 누워있는데 남편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그 여사친이었고 남편이 전화를 받자 스피커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깥으로 높은 하이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술이 취할 대로 취해 발음이 뭉개진 그분은 제 남편에게 너는 나쁜 놈이다. 어떻게 결혼했다고 자기를 안 만나줄 수가 있냐. 이게 친구냐.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당장 지금 본인 집으로 와서 술 먹자며 술주정을 부렸습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이 전화를 받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전화 들었지? 나 지금 좀 다녀올게 하더니 허겁지겁 옷을 챙겨 입는 남편을 보고 저는 어안이 벙벙해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도 않는 저를 뒤로 한 채 남편은 한밤중에 옷을 갈아입고 나갔고 새벽이 되어서야 술에 떡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 남편은 다시 일주일에 2번씩 그 여자를 만났고 이게 말이 되냐며 화를 내는 제게 친구한테 이 정도도 못하냐며 남편은 되려 화를 냈고 남편과 제 사이는 최악으로 치닫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친구의 관계인가요? 화를 내는 것도 지친 제가 나중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자 남편은 아예 평일엔 퇴근길에 그 친구를 만나 저녁밥을 핑계로 반주를 하고 집에 들어왔고 토요일엔 오전부터 나가 새벽 혹은 일요일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집들이 날 술주정을 부린 친구 A에게 연락해 이 상황에 대해 이해가 가게 설명해달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말하기 껄끄러워하던 친구 A씨도 제가 현 상황을 말하니 한숨을 푹 쉬며 그 둘의 사이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여자분은 남편의 첫사랑이고 둘은 고등학생 때 연애를 한 사이는 맞으나 알콩달콩한 연애보다는 친한 친구 느낌이 강했다고 합니다. 여자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예뻤고 그래서 여자들의 질투가 굉장히 심해서 친구가 본인들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무용을 배웠는데 대학에서도 인간관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했으며 유학을 준비하던 중 여자분을 질투한 동기가 계단에서 밀어버려 다리를 다친 후로 무용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때 우울증이 심하게 걸려 남편과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단에서 밀쳐진 사건 이후 대인기피증에 우울증까지 얻게 된 그분을 위해 남편을 포함한 친구들끼리 다 친하다 보니 다들 합심해 그 친구를 복돋아 주려고 노력을 했고 친구라는 이름 하에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원래도 친구들이 여자친구가 생기면 이런 식으로 행동했냐고 묻자 A씨는 그 말에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말끝을 흐리는 A씨를 보고 확신이 생긴 저는 A씨를 설득해 그 여자분 번호를 받아낸 후 여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편의를 위해 대화체로 작성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부인 누구누구입니다. 저번에 뵀었는데 통화 괜찮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다름 아니라 제가 제 땡땡씨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연락드렸어요. 뭐가요? 아무리 친했어도 이제 결혼했고 아내가 있는 남자인데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매일 밤 매일 저녁 불러내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서요? 그래서요가 아니라 그런 행동으로 저희 부부 사이에 피해가 오니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그건 저랑 땡땡이의 문제인데요. 걔랑 저랑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요. 오래 알고 지내신 거 충분히 존중해요. 그러나 이건 너무 과하다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불만 있으면 땡땡이한테 말하시던가요. 그리고 제가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낯선 사람이랑 오래 통화하면 심장이 뛰고 숨이 안 쉬어져서요. 이만 끊을게요.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말이지 기가 막혔습니다. 청첩장을 주던 날 봤던 그 여자가 맞는지 싶을 정도로 예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저녁 그분의 카톡 대화명은 내 친구는 내가 지킨다 와 함께 제 남편과 다정하게 볼을 맞대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내 친구한테 연락해서 지랄해서 오늘 땡땡이랑 오해 풀 거니까 안 들어간다. 네가 잘못한 거 수습은 왜 내가 하니? 하며 연락이 왔고 그날 남편은 정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참 어이가 없지 않나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저는 그 친구가 다녔다는 대학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에 대한 수많은 가십거리들은 쉽게 접할 수 있었죠. 다리가 다쳤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기가 밀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그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 예뻐서 질투를 샀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커플 브레이커였다고 하더군요. 왜냐면 임자 있는 남자만 골라서 찝적대고 헤어지게 만든 후 사귀진 않았다고요.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이랑 연애할 적인 22살에는 과에서 다른 남자와 짧게나마 CC도 했다고 합니다. 양다리도 했었다는 거죠. 그분이 자퇴 후 성인방송 플랫폼에서 그분을 봤다는 사람도 여럿 있었다 합니다. 워낙 예쁜 얼굴이어서 아닐 수가 없다고요. 더 놀라운 것은 지금은 집 밖엔 나가지 않는다는 대인기피증이 있다던 그분은 현재 낮 시간만 활용해서 오피라고 하죠. 그런 업소에 출근해서 가명을 사용해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미 시간이 흐를 대로 흐른 소문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저는 분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존재하는 것들 위주로 모았습니다. CC였던 분의 증언, 이분 때문에 헤어졌던 커플 등 사실 부족할 수도 있는 양이었으나 이들의 유대감, 시간, 그 밖의 우정을 깨트릴 수 있는 건 이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정리해서 간추려 놓은 후 또 그 여자와 저녁 식사 후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이 사실을 하나하나 알렸습니다. 네가 아끼는 그 친구? 아끼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랑 연애할 때 바람도 피고 여기저기 꼬리치고 다닌 사람이다. 너는 그 친구 일도 안 한다고 걱정했지만 사실 오피에서 일하고 대인 기피증도 없다. 별명도 커플 브레이커였다더라. 남편은 처음에는 내 친구를 폄하하지 말라며 언성을 높이더니 제가 통화 녹음과 증거들을 보여주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너 이걸 다 조사해온 거냐고 소름 돋는다 하는 표정을 보여주더니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고 하더군요. 집을 나가려는 남편을 붙잡고 핸드폰을 뺏었습니다. 잠금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당당한 거 보니 내가 헛다리를 짚었나 주춤했지만 때마침 그 여자에게 온 카톡을 보고 잠금을 하지 않은 것이 당당해서가 아니라 저를 만만하게 봤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좋았어. 내일도 또 볼 거야? 남편이 저를 위협하며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달려가 칼자루를 손에 쥐고 네가 여태껏 나 정신병자 취급해놓고 지금 이 카톡은 뭐냐고 눈에 뵈는 게 없으니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남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저는 핸드폰 카톡 내용을 다 훑었습니다. 내용은 가관이었습니다.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저질스러운 대화들은 물론이거니와 둘의 성관계를 찍은 동영상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무릎을 꿇더군요. 처음엔 정말 친구로서 위로해 주려고 한두 번 가던 게 3-4번이 되고 10번이 넘어버리고 술에 취해 그렇게 됐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빌었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보내고 남편 뺨을 사정없이 후려친 후 그 잘라디 잘라서 놀리고 다닌 그 물건에 칼자루를 내리꽂았습니다. 물론 아슬아슬하게 겁을 준 거긴 한 거지만요. 솔직한 심정으로 완전 고자를 만들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성이 있는 인간인 제가 참 싫더군요. 이성 따윈 내던지고 조져버렸어야 했나 지금도 후회가 한 번씩 밀려옵니다. 그리고 난 후 전 짐을 싸 나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갈 곳이 없어 모텔방에 혼자 들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그 여자 남편, 남편의 친구들, 남편 시댁 친구들, 그리고 남편과 제가 같이 다녔던 대학교 아는 지인들을 전부 단체 톡방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톡방에 제 핸드폰으로 보냈던 모든 증거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 톡방을 나온 뒤 다음날 직장은 월차 통보를 해버리고 핸드폰을 끈 채 혼자 잠이 들었죠. 정말이죠, 오랜만에 꿀잠을 잤더랬습니다. 다음날 아침 핸드폰을 켜보니 부재중 전화가 산처럼 쌓여있더라고요. 저를 걱정하는 친구들과 자기네들은 몰랐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는 남편의 친구분들. 미안하다고 했다가 너무하다고 했다가 욕을 했다가 용서해달라고 하는 남편의 연락들. 속이 너무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사람 한 명을 정신병자처럼 만들더니 이렇게 되갚아줄 수 있어서 너무 잘됐다고 생각했고 점점 그 년놈의 피를 살살 말려서 죽여줄 생각입니다. 그 몸이 섞일 대로 섞인 귀한 우정 갖고 둘이 잘 살 수 있도록 상간녀 소송과 이혼 소송 모두 진행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